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든 그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뭐 야! 조용히 뚝! 뭐 이러면서 애를 데리고 그쵸, 들어가 그쵸. 버리면 억지로 막 인사시키고. 그래서 네.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인사시키고 뭐 이러면 그럼 이제 아이가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장이 다른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모와 아이, 어른과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걸 너무 주장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아이는 정말 우리가 내어줘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고 잘 지도해줘야 되고 이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래요. 거죠. 자, 이제 조금 컸어요, 아이가. 네, 이제 한 뭐 빨리 자라네요. 5, 6, 7살 네.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보니까 딱 이 노란 모자 유치원생이에요. 네. 이 유치원 보내는 거 지금 요즘 3월이니까 또 4월 이렇게 되면 이때 한참 힘들죠, 네,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이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낯선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4월 정도 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서 계속 울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얘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낮잠 재우는 거. 물론 어린아이들은요. 낮잠을 좀 재우는 게 네. 이게 이제 뇌 발달 성장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굉장히 잠을 안 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예, 수면량이 부족합니다. 학원 다니라 바빠요, 그렇죠, 아이들이요. 예.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래서 낮잠을 이제 재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개인의 특성이 있어요. 정말 낮잠 안 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죽으라고 자라고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네, 네. 아이가 너무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을 아무리 감고 있으려고 해도요. 뭐 애들이요. 뭐 몸이요. 선생님들 움직이고 눈이 자꾸 떠지고요. 꼬물꼬물 뭐 하는 그래서 거죠. 가기 싫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아이를 쭉 키우시지만 어떤 아이한테 있어서는 유연성과 그렇죠. 그 아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딱 걸리는 문제가 이 집단 교육에 들어가면 얘만 특별 대우할 수 없다. 네. 이런 원칙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다는 것이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부스, 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왼손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아이한테는 2~3배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 공평한 거지 동일 조건을 주는 것이 늘 공평한 것만은 그렇죠. 아니라는 맞아요, 걸 좀 맞아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은 좀 개인의 특성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차례와 질서, 포기를 알아야 되죠. 아유, 이제 파라다이스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양보도 해줘야 해야 되고. 그럼요. 장난감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얘가 먼저 집으면 좀 포기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먼저 나서고 싶지만 어쨌든 줄도 서야 되고 그렇죠. 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반드시 아이들이 배워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 자체는 아이가 일부 포기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받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네. 그 마음도 좀 이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학교 가네요. 네. 우리 지용이 같아요, 선생님. 네. 학교 가면서부터는 정말 아이한테 자꾸 공부 얘기도 하게 되고 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제가 주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모든 네. 어머님들 마찬가지실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시험이 스트레스이긴 해요. 아이들 뭐 굉장히 긴장되고 그러죠. 근데 너무 자주 보는 시험은 아이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실력을 너무 모르면 그거 자체가 또 나중에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좀 부족한 부분은 빨리 알아내서 좀 교육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횟수를 너무 자주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꼭 필요한 만큼 시험은 치러내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애들 시험 보러 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승현 씨는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글쎄, 저는 뭐 잘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재밌게 잘하고 와. 그냥 뭐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그 뭐예요? 말이요. 시험 잘 봐. 아, 잘 봐. 네네. 시험 잘 봐. 그보다 조금 그래도 발전한 게요. 문제 끝까지 읽어. 그 좀 나아요, 그거는. 근데 시험 잘 봐.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용기를 준다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근데 아이는 자기를 알아요. 아, 자기가 네네.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못 잘할 수 없는데. 아, 엄마한테 그렇구나. 너무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험 보러 갈 때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르는 거 꼭 틀려와라 이렇게 하고 보내요. 아.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괜히 찍어서 맞추지 말고 그건 이제 마지막 대학 시험 보기 직전엔 좀 잘 찍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중고
중고등학교, 초중고는 모르면 틀려와라. 그래야 차라리. 네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실력을 점검하는 거니까 시험에 노예가 되지 마라. 이거는 그냥 네가 치러가는 과정일 뿐이다. 너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의 실력을 기르는 거지 시험 자체를 네. 잘 보는 것이 너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보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꼭 틀려와 모르는 건 그러니까 애가 우리 엄마 이상해. 근데 지금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 넌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는 것이 사실은 맞아. 부모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한테는 그 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문제예요. 친구가. 이게 네. 요즘은 참 어려운 부분인 정말 것 어려운 같아요. 부분이에요. 근데요, 친구가 이제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해요. 네.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는 과정에서 갈등도 겪고 화해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약간 이 친구하고 잘 못 어울릴 것 같은 아이를 이제 그 사회성을 길러준답시고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들 노는 데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의 엄마는 대부분 본인이 좀 비슷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노력해서 엄마들 팀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떤 아이는 유치원이나 이런 게 학교가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쉬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끝나자마자 엄마 누구네 집에서 점심 먹는다 그러면 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아이는 너무 힘들